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9월 달에 여러 가지 날들이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9월 5일 바로 서울시의회가 개원이 된 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죠. 과연 지방자치제도가 정말 효율적인 제도냐?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 이제 의논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싫으나 좋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인제 실시를 하고 있고 어 제1 공화국 그 무렵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제 어 그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인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인제 전면 폐지가 됐었죠. 이제 그러다가 인제 어 90 년대 들어서 이것이 인제 부활이 이제 됩니다. 어 이제 여러 인제 지방자치 역사 속에 이제 서울시의회가 인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서울이 인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행정, 입법, 사법 모든 제도의 인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개원일을 맞이해서 서울시의회가 인제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특별시의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오래전이죠.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56년 9월 5일 날 인제 서울특별시 의회가 인제 개원을 했는데, 한번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 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 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 군정에 의해서 1946년 8월 서울시 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 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 군정에서 인제 임명을 했다는 얘기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 차에 걸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시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의원 정수 47 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이 되었으며, 바로 인제 서울시의회가 인제 개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1960년 8월 12일 인제 임기 만료일까지 총 8 번의 정기회의와 37회 임시회의를 개회하였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음 뭐 인제 저렇게 구성이 인제 된 거고, 어 정말 뭔가 최초로 인제 개원 이걸 어 그냥 정식으로 얘기를 하자라면은 이제 바로 인제 9월 5 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 이대 회의, 그다음에 이대 회의는 60년 12월 12 일이네요. 정수가 54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5.16 군사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인제 포고령 사호에 의해서 인제 서울시의회가 인제 해산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1990년 12월 31일 날 지방자치법이 인제 개정이 되면서 91년 6월 20일 날 지방의회 선거를 인제 실시를 했죠. 예, 그게 인제 제3 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대 의회는 95년 6월 27일, 그다음에 5대 의회는 98년 6월 4일. 이제 그러면서 인원이 인제 상당히 많이 인제 늘어났죠. 예. 3대 의회가 2대 의회까지는 54 명, 한 50여 명 안팎이었는데, 3대 의회부터는 132 명, 그다음에 4대 의회는 이제 147 명, 5대 의회는 104 명, 6대 의회는 102 명, 그다음에 7대 의회가 106 명이죠. 네. 요건 그냥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인제 8대 의회가 또 106 명, 9대 의회도 106 명, 그다음에 10대 의회는 110 명이 됐고요. 11대 의회는 어 112 명이네요. 현재 지금 임기를 수행 중인 의회가 바로 이 11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의회 다른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뭐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인제 서울시의회에 정리된 그 업무를 한번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봤어요. 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된 의견이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의회이다. 네. 서울시의회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이 인제 출석을 해서 인제 답변을 하고 뭐 예산에 대해서 인제 이제 심사도 하고 인제 나중에 승인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 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그다음에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 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결권, 통제권, 청원 처리권, 자율권의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인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의결권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그다음에 주민의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등의 승인 동의 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다음 통제권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집행부는 이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어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그다음에 집행부의 이 집행 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 수단으로는 시장 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 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장 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예. 체크 앤 바란스라고 하죠. 예.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회의 역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집행부가 그냥 막 나간다.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그 집행부를 인제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음 좋은 정책 같은 것은 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는 그런 인제 기능을 인제 갖고 있는 것이 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청원 처리권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청원을 하죠. 그 청원 들어온 걸 처리하는 권한을 이제 의회가 갖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이나 서울특별시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 처리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인제 청원 대표자가 많은 그 인제 그 동의하는 사람들의 인제 동의 서명을 받아 갖고 인제 "이러이러한 내용을 뭐 시정해 달라." 이렇게 인제 그 청원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인제 그 인제 지역구의 의원이 인제 그 인제 발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집행부로 인제 이렇게 뭐 이제 출석을 요구해 갖고 의견도 듣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또 제시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인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의회가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구제, 비리 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사와 내부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권은 내부 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네, 뭐 의회도 인제 나름대로 인제 독립된 그런 인제 기관이니까 또 거기에 인제 근무하는 뭐 의원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신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인제 의회, 기초의회가 됐든 뭐 광역의회가 됐든 각 지역마다 인제 이런 의회가 다 있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제 지방자치법을 인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 구는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시도, 특별시, 세종 세종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인제 광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갖고 이제 광역의회가 또 인제 구성이 돼 있죠. 뭐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광주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북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 시도지사에는 시장과 도지사가 있고 시도에는 그다음에 시군구에는 시장과 어 군수와 구청장이 인제 있죠. 그게 인제 수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중에 인제 서울이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광역자치단체를 체크 앤드 바란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서울시의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회에 대한 어 그 인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참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글쎄요. 어, 이 서울시가 이제 어, 시의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태평, 그러니까 그 조선호텔, 조선호텔이 아니고, 음, 조선일보, 하여튼 뭐, 덕수궁하고 그 사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건물. 그 옛날엔 아주 오래전에 거기 시민회관인가 그랬고, 음, 그게 이제 국회였었죠, 전에는. 이제 국회가 여의 들어오면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이제 다시 개원이 되면서 거기를 서울시의회 그 본회의장 건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서울시청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길 건너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의원들 명단이 이제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빛이 이제 반사돼서 그러는데, 이게 제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7대 시의회에서 이제 어, 근무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4년 임기가 4년이니까 이제 4년마다 계속 이제 그 의원들이 바뀌죠. 물론 뭐 서울시청도 이제 공무원들도 계속 바뀌죠. 시장도 바뀌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러한 내역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인데, 그것이 이제 1956년 9월 5일 날 처음 개원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그렇게 이제 돼 있어서 제가 오늘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하나의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또, 저를 또 비난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음, 과연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지방자치제도가 맞는 제도인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뭔가 이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우리 이제 반도기질이라고 하죠. 서로 의견 대립이 굉장히 어, 왕성한 이제 그런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하고 이제 부딪히는 그런 그 반도에 있는 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봐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정부 지시를 절대 순응합니다. 물론 뭐 제가 일본을 많이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그 얘기 듣고 있어요. 또 실제로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쉽게 순응을 안 해요. 남의 의견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대립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그 좌파 우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참 피곤한 그 시간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또 막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그 민족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그 기질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하고 정말 뭔가 서로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지, 저는 그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소위 요즘 그 중앙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얘기를 이제 어떤 지시가 내려가면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줘야 될 행정기관이 어, 뭔가 당이 다르다라고 해갖고서 그다음에 그 이념적으로 괴를 달리한다라고 해갖고서 그 중앙정부 지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그런 그 일들이 요즘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일선 행정기관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 뭐 어떤 교육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런가 하면은 다른 광역은 또 이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소속된 당이 같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 그 그 단체의 장이 갖고 있는 어떤 또 특성에 의해서 이념적인 어떤 특성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이 역사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우리 더군다나 이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음,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 과연 올바른
적절한 그 제도인지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뭐 정치학자라든가 뭐 행정 관련된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적절한 그 제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뭐 대통령의 지시가 일선까지 이게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한 나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갈등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 가는 거고 음, 점점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음, 뭐 그런 걸 극복하고도 뭐 국가 경쟁력을 확 키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다라면 뭐 다행이죠. 근데 과연 그런 만능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서울시의회 개원일을 이제 맞이해갖고 서울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뭐 그 세세한 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끝도 없이 많죠. 예. 그런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좀 들어가서 참조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제가 또 지금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뭐 의견이 어떻든 간에 세월은 이제 흐르고 있죠. 네. 하여튼 뭔가 국민적인 에너지가 잘 결집이 돼 갖고 정말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잘 그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